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사이버워커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면 실전 RPA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니즈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과연 수행 조직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그동안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저희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기반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프로젝트 수행 사이트 중 하나인 JSR 마이크로 코리아라는 업체를 성공 케이스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수행했던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좀 타 사례와는 좀 다르게 다른 수행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어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먼저 좀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SI 개발 대상과 RPA 개발 대상의 차이점, 이 두 가지, 이 화두를 먼저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쩜 제가 지금 처음 던진 이 화두의 대답이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오늘 준비한 이 17장의 장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장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장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JSR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I와 기존의 SI 프로젝트와 RPA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 프로젝트의 만족도가 다른 SI 프로젝트들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이유가 내부적으로 좀 있는지 하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수행상에 프로세스에 오류가 있던지 아니면 개발자의 퀄리티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이제 요인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고객사의 조직,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고객사의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RPA와 맞지 않는지를 또 확인해보는 그런 형태의 그런 확인 작업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프로젝트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제가 이제 도출한 결과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RPA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오류였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는 기존의 SI 프로젝트 방식을 동일하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행사들이 RPA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기존의 SI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를 RPA 프로젝트에 접목해서 진행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성공적인 RPA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SI 방식과 RPA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번 PT의 첫 번째 주제로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프로세스는 JSR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제품 원료 등급 변경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인데요. 기존의 SI 개발 프로젝트는 기능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ES 시스템, 그 다음에 SAP, ERP, 그 다음에 처리 내역 작성하는 툴, 그 다음에 전자 결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하는 거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대상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RPA는 업무 프로세스에 이제 포커스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I하고 RPA를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SI 같은 경우에는 펑션, 그러니까 업무 툴을 개발해서 고객이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 RPA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적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펑션에서도 기능이 추가되고 기능이 빠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만들어 놓은 이제 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PA 같은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고객의 변화나 제품의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프로세스는 변화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펑션은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기능 관리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는 업무 변화의 관리,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업무가 변하게 되면 플로우도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진행이 되면 신규로 등록해야 되는 플로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펑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SI 같은 경우에는 IT 부서에서 담당해서 전산 담당자가 진행하고 개발을 해도 무방하고 진행해야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고 하면, RPA 같은 경우에는 현업 담당자, 실업무 담당자가 진행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뭐 3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뭐 뒤에서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보다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꼭 이제 명심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지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JSR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및 고객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RPA 케이스를 통해서 3가지 이제 변화와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RPA를 진행했던 JSR은 이번에 프로젝트는 2달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과업 범위입니다. 품질 보증팀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진행이라고 하면 단지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품질 보증팀에서 직접 개발을 진행을 했고, 저희 쪽에서는 그 개발에 대해서 서포트 역할, 그러니까는 교육과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을 서포트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줄 부분이 12개의 업무 자동화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수행한 후에, 이 뒤에 장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수행한 후에는 이 12개의 업무 프로세스가 9개의 시나리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조직과 R&R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RPA 프로젝트 수행 조직과 같이 외주 업체인 저희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업체 담당자는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업체가 개발을 이제 업체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업체는 담당자와의 미팅을 이제 주선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형태의 조직으로만, 아주 소규모 조직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처음에 이제 미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좀 이유가 발생이 돼서, 그 이유로 인해서 내재화 조직으로 세팅하고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이 업체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떨어진 곳, 지방에 이제 위치한 이제 업체였고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로
인해서 프로세스 관리, 변화 관리에 대한 대응 문제가 분명히 유지 보수나 관리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높은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개발 의뢰를 받게 되면 두 가지 개발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개발 비용이고 두 번째 라이센스 비용,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만약에 원거리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거기 스테이 비용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높은 개발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재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그쪽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재화를 제안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하고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 거예요. 그래서 개발 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과중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개발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 두 가지의 어떤 이런 현업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PA 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저희가 자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해소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그 현업 업무에 대한 것들, 현업 과중한 업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윗분들과 미팅을 해서 그 부분들은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는 담당자 업무를 이관하거나 아니면은 좀 배제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려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는 윗분들도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담당자한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RPA를 과연 현업 담당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행위들은 뭐냐면 매일, 매주, 매달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모든 시나리오 발굴부터 그 다음에 기능들 개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 이제 떠서 윗분들을 설득하는 자료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100%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윗분 CXO 레벨 분들이 저희에게 아예 그 담당자들의 모든 업무를 배제시키고 100% 저희 그 프로젝트에 그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좀 서포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컨센서스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서포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와 달리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내재화 프로젝트 진행을 한 그 조직도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기 그 JSR에서 5분으로 구성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왔냐면 직접 시나리오를 제출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출한 분들이고, 직접 그 시나리오들을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로 현업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로 이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의 현업에서 8년 이상 업무를 했던 분들이라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베테랑급의 분들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첫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조직하고 R&R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은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것들이
저희 회사가 주가 되고 전산팀이 부과돼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JSR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실행 조직의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변화는 이제 프로세스의 변화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게 지금 보여지는 프로세스가 기본적인 RPA 수행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RPA를 소개를 하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거기에 인수인계를 하고 유지보수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 수행의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변경된 조직으로 인한 변경된 프로세스 수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나리오 발굴, 내부적인 발굴하고 그 다음에 수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5분의 내부 수행자가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슈퍼바이저 역할과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나리오 발굴하기 전에 발굴 방법, 그 다음에 발굴하는 툴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그 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행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프로세스와 변경된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의 변화가 이제 실행 조직의 변화였고, 두 번째가 이제 변화가 어떤 진행 프로세스의 변화였다라고 한다면, 기존 진행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행사인 저희가 주도하에 담당 부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정리하고 개발하였다면, 이번 조직의 경우에는 저희 사이버워커가 시나리오 발굴 및 정리 방법을 담당자에게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이 모든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세 번째 장점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입니다. 어쩜 이 부분이 담당자가 꼭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물론 RPA를 통한 프로세스 개선은 기존의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그게 어쩌면 RPA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개선 활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완료 후에 개선 활동이 일어났고, 따라서 2차, 3차 프로젝트에서는 변경된 1차 프로젝트 프로세스가 다시 재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는 개발 비용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개발 비용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비용의 상승은 결국 RPA 프로젝트의 지속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직접적으로 그 업무 담당자가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러한 개선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듯이 12개, 처음에는 12개의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결과를 보시면 9개의 시나리오로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시나리오가 2개가 하나씩 다 연동이 돼서 머지가 돼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다 변경이 됐고요. 이 사례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시나리오 이제 변경 부분인데요. 현업이 직접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일어났다고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개발 부서에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고 이런 경우를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과 훨씬 더 메리트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게 되면 단순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잠재적인 에러도 줄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에러율도 줄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도 이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수행 비용 절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시나리오를 저희 회사의 주관 하에 외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시나리오 수에 따라는 조금 다르겠지만 최소 150%에서 200% 정도 이상의 비용 상승이 좀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수행을 또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인프라 자체를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자체 서버를 구매해서 진행을 하고 그 서버를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비용들이 수반해서 들었을 텐데, AA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버 비용을 또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또 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여러 에러나 업무 시간을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담당자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개발 단계에서 개선 활동을 해서 소요 시간도 줄이고 프로세스도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프로세스는 에러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프로젝트 초반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효과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대응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다른 프로젝트와 같이 이쪽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개발사가 그러니까 수행사가 다르다라고 하면 현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수행사에게 연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텀이 있습니다. 그 텀이 있다라고 하면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빠른 대응이 없게 되면은 그냥 대응만 없는 게 아니고 업무 효율도 그러니까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프로젝트는 담당자가 직접 개발을 하고 직접 프로세스를 개선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업무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 세 가지 결과로 결국은 RPA 프로젝트의 지속성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RPA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냐라는 포인트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이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JSR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수행을 진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러니까 큰 효율을 내는 프로젝트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프로젝트 사이트들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로 좀 나눠서 좀 이제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대기업군이나 아니면 중소기업군을 두 개를 나눴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대기업은 당연히 풍부한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RPA에 대해서 이제 재력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재화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잦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담당자가 내재화돼야 된다. 그리고 내재화가 돼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결과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I하고 그 RPA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변화 관리에 대한 빠른 대응 부분과 초기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유지 개발 비용, 개발 난이도 네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존 SI하고 RPA 중에 RPA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다음에 가장 큰 뭐랄까요, 키 팩터 같은 경우에는 RPA는 무조건 변화 관리에 빠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AE에서 굉장히 툴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당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담당자가 직접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PA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쉽게 직접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업무 프로세스의 잦은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변경 권한이 있는 자가 그거를 수정을 해야지만 RPA 프로젝트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이 장표가 앞으로 신규 RPA를 진행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RPA를 진행하셨다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멈추신 분께서 다시 시작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장표이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PT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